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19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외화 시리즈 전격 제트 작전. 주인공 마이클 라이트는 지금으로 치면 인공지능 자동차인 키트와 함께 환상의 호흡으로 범죄에 맞서 싸웁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흐른 2025년 지금까지도 키트와 같은 자동차는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해야만 하죠. 그래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키트를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 모호하지만 흥미롭고 어느 순간 갑자기 실현될 수 있는 미래 교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TB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96화 쉽게 듣는 미래 교통 이야기, 아주대학교 소재현 교수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1회 방송을 기억하시나요? 전국의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던 1970년대에 수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동차와 도로 환경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보하는 기술, 이제 우리는 미래 교통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직은 막연하고 어려울 것 같은 미래의 교통 이야기를 우리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부교수로 있는 소재현입니다. 저는 자율주행을 실도로에 구현하기 위한 교통유 관점의 연구와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기반의 연구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공학이란 그 도로 위를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 그리고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동률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필요한 교통시설이나 교통 제어 방법, 그리고 여러 신기술 접목해서 교통 제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첨단 교통 체계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어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동차나 교통과 관련한 여러 분야 중에서 왜 하필 미래 교통에 관심을 두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미래교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과 그리고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에 첨단 교통 분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첨단 교통 분야의 자율주행이라는 컨셉도 들어오고 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 접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를 배워야 되는 좀 피곤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보람과 성취,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재미를 가지고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색연필로 그렸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떠오릅니다만 사실 너무 막연하기만 합니다. 전문가인 소재인 교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의 교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미래의 교통의 모습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운 수단들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가장 근미래에 들어올 미래교통 수단이라고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거라서 물론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냥 차량의 모습이고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우리 생활에 들어올 예정에 있고, 또한 판교나 세종 같은 도시에 보면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저런 것들이 미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사실 좀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량들이 정말 우리가 있는 버스들이 다 자율주행 버스로 변모하게 될 때 우리가 타는 버스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이고, 그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통의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척척 달리고 사람과 대화까지 하는 모습은 1980년대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인기를 모았던 외화 시리즈 전격 제트 작전 말이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전격 제트 작전에 대해서 조금 보았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키트를 생각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이기도 하면서 키트와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자율주행 부분보다도 그 키트랑 대화했던 그 인공지능 부분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챗GPT도 최근에 나오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 뭐 시리나 빅스비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에 얘기하고, 스마트폰에 시리나 빅스비가 스마트폰을 제어해서 전화를 걸어준다거나 뭐 텍스트를 써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키트와의 대화 부분, 즉 차량과의 대화 부분 혹은 차량의 제어 명령을 내리는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설명을 듣고 보니 마이클이 시계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동차 키트에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차장에 있는 차에 시동을 걸거나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격 제트 작전에 등장한 장면들이 현실에서 비슷하게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동차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 차를 타라고 한다면 선뜻 올라타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현재 기술 수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 정말 운전자들 중에서도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성숙한 운전자분들이 계시고, 이제 갓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통과해서 나온 초보 운전자가 있을 텐데,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라는 거는 초보 운전자에 가깝다. 그래서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는 아직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초보 운전자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나 이제 신호가 없는 양보나 정지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신호교차로의 경우에는 빨간불과 노란불 혹은 초록색 불을 통해서 지금 가야 된다,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회전교차로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과 뒤도 보아야 되고 옆에도 보아야 되면서 옆에 있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차량들의 사이를 잘 이용해서 차선 변경이나 가감속을 자연스럽게 해내야 되는데, 그런 옆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보는 것도 어렵고, 운전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앞뒤를 살피면서 동시에 옆차까지 보는 건 힘들고, 회전 교차로와 같은 복잡한 상황과 맞닥뜨리면은 혼란에 빠지고 마는 현재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정말 딱 초보 운전자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리숙한 초보 시절을 거친 후에는 베테랑 운전자로 거듭나기 마련이죠. 내일 이 시간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96화, 쉽게 듣는 미래교통 이야기, 아주대학교 소재현 교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